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지금 댓글만 봐도 미국 주식은 반토막 간다. 그리고 10년 이상 전고점 회복은 못할 것이다. 라는 비관론자들의 댓글과 지금 계속 사모해야 한다. 10년 뒤를 보면 지금 주어야 한다. 라는 낙관론자들의 댓글로 나뉘고 있고,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S&P 500은 3,800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과 장기 투자자라면 진입 타이밍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 그리고 워렌 버핏은 실제로 1분기 하락장에 현금의 일부를 추매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비관론자들의 전망과 낙관론자들의 전망 두 의견 모두 공유드리고 각자 왜 그런 전망을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작년 말을 기준으로 약 5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나 하락하는 2년에서 5년마다 오는 하락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먼저 비관론자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은 리스크가 많아졌고 올해 4개월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은 빠른 수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가들은 현재 S&P 500은 4100 부근에 있는데 이 4100이 무너지게 되면 3800포인트와 3900포인트 그 사이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4100이 무너지게 되면 앞으로 약 8% 정도 더 하락한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이는 화면의 차트 검정선까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관론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S&P 500 3,800포인트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올해 시장의 주요 악재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악재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기술주, 성장주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작년만 해도 S&P 500의 PER은 22배에 거래되었지만 지난주에는 이게 무려 17.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하락하면 밸류에이션 쿠션은 압축되고 주식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관론자들은 16.5배의 S&P 500 PER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빨간 선이 약 16.5배 정도입니다. 저기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5배까지 떨어지면 S&P 500이 약 3,80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800포인트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을 의미합니다. 과연 S&P 500이 현재보다 약 8% 더 떨어져서 4,000을 깨고 3,800까지 내려갈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긍정론자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은 제레미 시겔입니다. 제레미 시겔은 이제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수 기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부분을 소개드린 이유가 제레미 시겔은 올해 1월에 나스닥과 S&P 500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무조건 상승만 외치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로 이미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펴봤을 땐 높은 확률로 분할 매수 기회였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저 검정원 구간을 실제로 지금처럼 마주한다면 절대 높은 확률로 매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번은 다를 것 같고 내 계좌가 언제 회복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시겔은 나스닥과 S&P 500 PE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진입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연준은 현재 금리 인상을 하고 6월 양축 긴축을 할 것이다. 그러나 후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다시 느슨한 통화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의 말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은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늘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다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추종 ETF QQQ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기술주는 긴축 사이클에서 좋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곧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개별 주식 변동성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술주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QQQ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QQQ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고 빅테크 주식에 대한 좋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QQQ와 빅테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좋은 성과를 냈으며 이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입니다. 핵심은 지금 상황이 좋던 나쁘던
이미 세상은 빅테크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경제 예측하지 말고 금리 예측하지 말고 좋은 기업들을 사서 그냥 보유하라는 의견이 생각납니다. 인플레이션, 공격적인 긴축이 있지만 빅테크는 전 세계에 생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 기술주들이 주도해 나갈 것이고 또 나스닥으로 미국의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 모두 살펴보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기적입니다. 즉 올해 주식시장 힘들다. 애초에 단기 트레이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낙관론자들은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버스 사고팔고 스윙을 주로 하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내는 단기 트레이더의 마인드와 관점인가요? 아니면 좋은 자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멘탈을 위한 일정 비중 현금은 따로 종목으로 두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적립하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 마인드와 관점인가요? 투자에 정답은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 자산의 궁극적인 목표 100억을 향해 일단 1차 목표 10억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 그리고 저같이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예측, 트레이더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종목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속 제 자산이 불어나는 걸 매월 보여드릴 것이고 지금의 하락장도 다 이겨내고 결국 수익을 남들보다 크게 본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무서운 하락장도 이겨내고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향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차라리 투자 초반에 이런 하락장이 왔다는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자하는 웅줍 가족분들 중 함께 살아남은 가족분들과 3년 뒤, 5년 뒤 함께 꼭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삼뽀님의 댓글 함께합니다. 이틀 전 파월이 75bp 인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후 미국 주식 폭등할 때 댓글들 보셨나요? 아, 사려고 했는데 떠났네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겠죠? 이런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장 이후에는 더 하락갑니다.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균적으로 큰 돈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저런 잡소리 안 하고 묵묵하게 떨어지면 더 주워 담고 횡보하면 지켜보면서 일상생활하는데 꼭 저렇게 돈 잃는 투자만 하는 마음 약한 분들만 안절부절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왜 늘 인간 사회에 유지되는 기조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못 삽니다. 늘 잃기만 하는 전형적인 주식 실패 개미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팩트 폭행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정답은 없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그걸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지수추종 ETF에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 투자자는 옆에 떠나는 급등주를 보면서 지수추종 ETF 장기 투자를 결국 실패합니다. 지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 현재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러나 3배 레버리지는 이런 하락장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만약 반토막이 났을 땐 원금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2배 레버리지 QLD, SSO도 충분히 욕심입니다. 그래서 따로 폭락이 왔을 때 혹은 최대 하락폭이 1배보다 크니 멘탈을 지키기 위해 따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보호막, 방패, 무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의 해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2배 QLD는 상장되자마자 2년 뒤 리먼 브라더스를 만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를 기록하게 됩니다. 내 자산이 1억이었다면 2천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16년 뒤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는데도 25배나 상승해 있습니다. 전 고점 94달러였을 땐 35배나 상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겪고도 버텼는데 못 버틴 건 기업과 자산 그리고 시장이 아니라 못 버틴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심리와 멘탈을 강조하고 웅줍하는 투자자가 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방법은 거치식 몰빵 장기 투자, 매월 들어올 때마다 현금 없이 계속 사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라는 요소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요소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 쓰레기라고 불리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사모으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해서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